이것 좀 보십시오. 면포가 이리도 곱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양 남대문 저작거리. 해가 중천에 떠오른 무렵이었지요.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아가씨가 좁은 자리에 앉아 낡은 보따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지나쳤습니다. 저것 봐라. 양반 아가씨인 듯한데 적골이라니. 체면도 없는 것이 장사를 한다고 나섰구나. 거지 같은 것이 무슨 물건을 판다고. 비웃음이 날아왔습니다. 모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한때 청렴으로 이름난 양반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신시가 지나고 유시가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지요. 연하는 천천히 보따리를 싸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떨구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꼭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다짐이 저녁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반 아가씨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영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에 한양 북촌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 결백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지요. 김진사는 비록 벼슬은 작았으나 고든 성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맏딸과 둘째 딸은 이미 혼인을 하여 출가했고 막내딸 연하만이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20살, 총명하고 강단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셈에도 밝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님? 연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영모. 영모라는 누명을 썼구나. 천둥 같은 말이었습니다. 김진사와 함께 일하던 동료 관리가 영모를 꾸몄다는 죄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사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의금부에서는 김진사를 조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김진사는 관직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가 나중에 돌려받긴 했으나 절반도 남지 않았지요.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영모 연루자의 가족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김진사 댁을 거들지 않았고 오히려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빌렸던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가 남긴 빚을 연대 보증인이었던 김진사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1000냥.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김진사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희어졌고 등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연하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병풍도 어머니의 폐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 갚아야 할 돈은 더욱 늘어만 갔지요.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하나 둘 떨어졌지요.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부모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이제 큰딸 집이나 둘째 딸 집으로 가시지요. 그곳에서라도 의지하며 사십시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안 돼요. 내가 어찌 자식에게 짐이 되겠소. 차라리 이 늙은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이 낫소.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연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연하야?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장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사라니, 양반 아가씨가 어찌 장사를 한단 말이냐?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이 집안의 자식입니다. 아버님께서 혼자 짊어지실 짐이 아니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연하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남은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팔 수 있는 것, 장사에 쓸 수 있는 것을 골랐지요. 며칠 후, 연하는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양반 아가씨의 곱고 깨끗한 한복 대신 평민들이 입는 무명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려한 비녀 대신 나무 비녀 하나만 꽂았지요. 연하야.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정말 이 길을 가겠느냐? 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다. 양반의 체면을 버렸다고 비웃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안녕이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연하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이 연하의 장사 인생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로 향하는 연하의 발걸음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두려움과 각오가 함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반드시 성공하고 말 것입니다.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한 아가씨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저작거리는 새벽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상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물건을 펼쳐 놓았지요. 곡식을 파는 이, 생선을 파는 이, 옷감을 파는 이. 연하는 그 틈에 작은 자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모퉁이 구석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깨끗한 면포 몇 필,
작은 비녀 서너 개, 녹그릇 두어 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전부였지요. 이것 좀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포가 곱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바빴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하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옆자리의 곡식 장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양반 아가씨 같은데 저런 곳에 앉아 있으니 꼴이 우습지 않은가. 체면도 없는 것이로군. 장사가 그리 쉬운 줄 아나 보지.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누군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얼굴이었지요. 예. 장사가 처음이신가 보오?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예. 연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군요. 남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박서방이라고 하오. 저기 포목전을 하고 있지요. 박서방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포목전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장사에는 요령이 있소. 박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물건을 잘 보이게 펼쳐 놓아야 하오. 이렇게 구겨진 채로 두면 손님이 관심을 갖지 않지요. 박서방은 연하의 면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둘째, 목소리에 힘을 주어야 하오. 너무 작으면 아무도 듣지 못하지요. 셋째, 손님의 눈을 봐야 하오. 진심을 담아 말을 걸면 마음이 통하는 법이요. 연하는 박서방의 말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서방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진심이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면 반드시 알아보는 이가 있을 것이요. 연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무시했지요. 하지만 이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이치 아니겠소? 박서방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박서방의 조언대로 해보았습니다. 물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면포를 반듯하게 펼쳐놓고 비녀와 녹그릇도 보기 좋게 배치했지요. 목소리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좋은 면포 있습니다. 비녀도 곱습니다. 이전보다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을 걸었지요. 아주머님, 이 면포 한번 보고 가십시오. 한 아낙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연하의 물건 앞에 멈춰 선 것은 얼마요?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한 필에 300문입니다.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지요. 안악내는 면포를 만져보았습니다. 질이 괜찮네요. 250문에 주겠소. 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장사였습니다. 비록 값을 깎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기뻤지요. 250문.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장사로 번 돈이었습니다. 안악내가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안의 엽전을 내려다보았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연하는 장사를 마치고 박서방의 포목전으로 갔습니다. 박서방님, 오 아가씨, 오늘 장사는 어땠소? 덕분에 첫 물건을 팔았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 참 잘 됐소. 첫 장사가 가장 어려운 법이지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는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박서방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소?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비웃거나 무시하는 눈이 아니었지요. 아버님께서 큰 빚을 지셨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관직을 잃으셨고 떠안게 된 빚이 1000냥입니다. 박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냥이라니.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비록 미천한 장사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려 합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가씨, 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하시오. 효심도 깊고 배짱도 있으시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니요. 신분을 버리고 장사에 나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요. 특히 양반 아가씨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박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가씨,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 물건을 받아 파시겠소? 예. 연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면포를 떼어드릴 테니 그것을 파시고 이문을 남기는 것이요. 물론 처음이니 작은 양으로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그러시면 박서방님께는 손해 아닙니까? 손해라뇨. 아가씨 같은 분이 성공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요. 박서방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소.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언젠가 크게 되시거든 아가씨도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첫 수익으로 산 떡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연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연하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야. 김진사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하를 맞이했습니다. 첫 장사를 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왔습니다. 떡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김진사는 떡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떡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구나.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괜찮다, 연아야. 다만 이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가장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연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조용히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궁핍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서방에게서 면포를 받아 저작거리에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것도 값을 흥정하는 것도 모두가 낯설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이 아가씨 물건이 괜찮아. 값도 정직하고 말도 곱더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그간 번 돈을 모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것으로 빚을 조금이나마 갚으십시오. 오냥,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천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연아야, 고맙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연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이 연아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제 장사에 조금 익숙해지셨지요? 예,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소. 박서방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마음만 먹으면 큰 상인이 될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연화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빚을 갚고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연화는 오늘도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진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단골이 생겼지요. 연화 아가씨, 오늘은 무슨 물건이 있소? 이번에도 좋은 면포 들여왔소? 사람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연화는 성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이지 않았고 언제나 정직하게 장사했지요. 물건에 흠이 있으면 미리 말했고 값은 적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연화의 마음씨를 사람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저 아가씨는 믿을 만해. 거짓이 없더라고.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연화가 파는 물건은 잘 팔렸고 하루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10냥을 벌 수 있었습니다. 1000냥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돈이었지만 꾸준히 모으면 언젠가는 갚을 수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살찐 몸에 비단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누구요, 저 사람? 연하가 옆자리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시오? 저분이 한부자라오. 한부자? 이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분이지요. 곡식부터 옷감, 그릇까지 없는 게 없소. 장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좋지는 않소. 욕심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들 하지요. 연하는 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부자는 저작거리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듯 거만한 걸음걸이였지요. 그의 시선이 연하에게 머물렀습니다. 저것이 누구냐? 한 부자가 옆에 심부름꾼에게 물었습니다. 연하라는 아가씨라 합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지요. 한 부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비녀 주시오.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가 비녀를 건네주려는 순간, 쿵! 누군가 연하의 자리를 발로 찼습니다.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비녀가 땅에 굴러떨어지고 면포가 흙먼지를 뒤집었었지요. 누구십니까? 연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천한 계집이 감히 장사를 한다고? 한 부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저작거리는 내 구역이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장사할 수 없어. 하지만 이곳은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 닥쳐. 한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것이 장사를 해서 내 손님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저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한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 장사란 말이지 수완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내 같은 것은 집이나 돌보고 있어야 해. 모욕이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 나오지 마. 내가 계속 나온다면. 한 부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물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아.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공들여 정리한 면포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비녀는 부러졌습니다.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부자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흙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박서방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소? 박서방님,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것 없소. 한 부자가 원래 저런 사람이요. 박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자신보다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 부자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요. 저 사람은 힘도 있고 뒷배경도 탄탄하니까요. 하지만 아가씨, 포기하지는 마시오. 방법은 있을 것이오. 박서방이 연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 부자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연하가 장사를 하려 하면 한 부자의 부하들이 나타나 손님을 쫓아냈습니다. 저 아가씨한테 물건 사지 마시오. 품질이 형편없다오. 저 아가씨는 사기꾼이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연하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장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미안하오, 아가씨. 하지만 한 부자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소. 아가씨도 이해하시오. 사람들은 미안해하면서도 연화를 외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양도 채 벌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요. 이러다가는 연화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저작거리 입구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할머니,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떡을 만들어 파는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얼굴이 안 좋구먼. 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예. 연화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 부자 때문이지? 할머니께서 어떻게 이 저작거리에 모르는 게 없다네. 나도 젊었을 때 한 부자 같은 자들에게 당한 적이 있지. 정할머니가 떡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먹어보게. 하지만 괜찮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나? 연화는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지요. 아가씨, 정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네. 두 가지 길이요? 하나는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 다른 하나는 더 강하게 버티는 것. 정할머니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나는 후자를 택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하지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네. 진심과 성실함으로도 이길 수 있어. 정할머니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알고 있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지. 정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부자도 약점이 있어.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결국 스스로 무너질 거야. 약점이요? 그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내 길을 가거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네. 정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 포기할 순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다시 저작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부자의 부하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나왔어? 끈질기기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저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전의 연화와는 달랐지요. 두고 보자. 부하들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노인이 연화의 자리에 왔습니다. 아가씨, 소문을 들었소. 예. 한 부자에게 굴하지 않는다는 소문 말이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아가씨로군. 내게 면포 한 필 주시겠소? 감사합니다. 연화는 기뻐하며 면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힘내시오.
세상에는 아직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연하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연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연하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저작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의 방해는 계속되었지만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앉아서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만나려 애썼습니다. 그런 연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아가씨 참 대단하구먼. 한 부자한테 저렇게 당하면서도 버티다니.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소. 한 부자 상단의 곡식에서 돌이 나왔다오. 뭐라고?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제 산 쌀에도 돌덩이가 섞여 있었소. 아이가 먹다가 이를 다칠 뻔했다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손님들도 나타났습니다. 나도 그래. 옷감을 샀는데 품질이 형편없어. 값은 비싸게 받고 물건은 엉터리라니.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부자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물건에 흠을 섞고 품질을 낮췄던 것이지요. 사기꾼이다. 돈을 돌려달라. 사람들이 한 부자의 상단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한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진정하시오. 실수였소. 실수로 돌이 섞여. 거짓말 마시오.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지요. 한 부자도 약점이 있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결국 스스로 무너질 거야.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연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연하라고 합니다. 아, 그 아가씨. 몇몇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억울하신 것 잘 압니다. 저도 한 부자에게 당한 적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좋은 물건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값으로 품질 좋은 물건을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을 수 있겠소? 저를 믿어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거짓을 말한다면 그때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나는 저 아가씨를 믿네. 할머니, 저 아가씨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언제나 정직했지. 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 아가씨를 믿소. 박서방도 나타났습니다. 저 아가씨는 훌륭한 분이요.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소. 한번 믿어보겠소. 나도 그러겠소. 하나 둘 사람들이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좋은 물건을 준비하겠습니다. 연하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님, 아가씨, 오늘 참 대단했소. 박서방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는 아직 큰 양의 물건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예.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하지만 그러시면 아가씨, 박서방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부자가 미웠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량한 상인들을 괴롭혔는지 아시오? 박서방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당할 수가 없었소. 그런데 이제 아가씨가 나타났지요. 박서방님, 아가씨가 선두에 서면 나를 비롯한 많은 상인들이 도울 것이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박서방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연하는 박서방의 도움으로 좋은 곡식과 옷감을 대량으로 구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그릇들 쓰시오. 이 비녀들도 가져가시오. 우리도 한 부자가 싫었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하는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연하의 새로운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가씨, 쌀 있소? 예, 있습니다. 돌 하나 없는 깨끗한 쌀이지요. 면포는요? 최상품만 준비했습니다. 연하는 바빴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았지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연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수익이 50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벌던 돈을 하루 만에 번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연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축하하오.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대성공이었소.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올 것이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한 부자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이 감히.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손님들을 다 빼앗아 갔어. 부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계집을 쫓아내. 하지만 나으리, 이제는 사람들이 저 아가씨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입 닥쳐. 한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연하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두고 보자. 한 부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하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연하 아가씨 물건이 최고야. 정직하고 품질도 좋아.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하는 매일 밤 그날 번 돈을 세며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연하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돈을 드렸습니다. 200냥, 한 달 만에 번 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연하야, 이게 정말이냐? 예, 아버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구나.
김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빚의 5분의 1을 갚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아야,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연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할머니, 박서방님,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 연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연아는 그 바람을 맞으며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더 크게 성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는 상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아는 그런 꿈을 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아는 평소보다 일찍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연아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연아의 밝은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연아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요. 연아는 이제 더 이상 저작거리 구석의 작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리 하나였던 것이 이제는 큰 상단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연아 상단이라는 이름으로 곡식과 옷감, 그릇과 비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직했고 여전히 성실했으며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아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상단의 직원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아는 아버지와 함께 빚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연아가 커다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1000냥, 3년에 걸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빚쟁이는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확실히 1000냥이 맞소. 그는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빚이 없소. 그 말에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연아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연아야. 그저 너무 기쁘구나. 김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가 벗겨주었구나. 아버님, 연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부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아네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따뜻했습니다. 연아야, 이제 그만 장사를 멈추고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연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장사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요. 연아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분들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님, 아가씨, 아니, 이제는 나으리라고 불러야겠소. 박서방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가씨일 뿐입니다. 연하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박서방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보따리 안에는 1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너무 많소. 박서방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박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박서방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 상단의 동업자로요. 박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예. 저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박서방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박서방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함께 하겠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연하 상단은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양을 넘어 경기도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연하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연하 상단의 물건은 믿을만해. 저 아가씨는 거짓이 없다더라.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정할머니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오, 연하 아가씨. 아니, 이제는 큰 상인이 되셨구먼. 정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진심과 성실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구먼. 정할머니가 떡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할머니께서 주신 떡의 값입니다. 연하가 은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다 받을 수는 없지. 받아주십시오. 할머니께서 주신 떡 1개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은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참 훌륭하게 되셨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한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 더 큰 사기를 쳤다가 관가에 잡혀갔지요. 재산은 몰수되었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구나. 악인은 결국 벌을 받는 법이지.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한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유배지로 가기 전 옥에 갇혀있던 그를요. 무슨 일이요? 한 부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왔소? 날 조롱하러 왔소? 아닙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용서? 한 부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한 부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연하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쓰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러시오? 한 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연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시거든 다시 만나요. 그때는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 옥을 나섰습니다. 한 부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더욱 흘렀습니다. 연하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좋은 혼처가 여럿 있었지만 연하는 혼인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가장 신경 쓴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지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던 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하 나으리는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저런 분이 진짜 상인이지. 사람들의 칭송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저작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연하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곳. 아직도 그 자리가 남아 있었지요. 나으리. 한 젊은이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저는 3년 전 나으리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일자리를 주셔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군요. 연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도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으리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려 합니다. 훌륭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연하가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크게 되시거든 저처럼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젊은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박서방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연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또다시 희망차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연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연하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연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양반과 아가씨가 신분의 벽을 넘어 조선 최고의 여상인이 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체면과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연하는 양반 아가씨로서의 체면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했지요.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을 지키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작은 성실함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연하는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그 작은 신뢰가 쌓여 결국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셋째, 세상의 편견에 굴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하를 비웃었습니다. 악인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끈기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지요.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는 다른 이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연하는 성공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연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빛이 보입니다. 진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꼭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